치과의사당의 재병철입니다. 오늘은 어린 친구들 소아교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환자분들은 교정 환자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60세, 70세 분들도 교정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령 스펙트럼이 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아교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아교정은 다른 교정이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치들이 계속해서 맹출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치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뻗어져서 덧니처럼 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오셔가지고 교정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소한 소아교정, 초등학생들 이후로 이제 교정하시는 게 좋고,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유치가 교체가 된 다음에, 연구치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교정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6살, 7살 친구들 데려와서 교정을 뭐 해야 되는지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늦는다고 해서 큰일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릴 때 교정하면 유치가 교체가 돼서 연구치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교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 기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주기적으로 뭐 근처 병원 가셔서 검진하시면서 교정이 필요하신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교정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말렸습니다. 교정 조금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언제 교정을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빠른 편이긴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중학교 가서 교정해도 충분히 될 만한 케이스인데, 남자친구인데 이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교정 진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정을 시작했던 케이스고요. 덧니가 이렇게 심하고 앞니도 벌어져 있고 여기 보면 치아 사이 공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형태의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인비주얼 라인으로 교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비주얼 라인 교정을 하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1년 남짓? 사실 1년보다 더 빨리 끝났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제 남자친구인데 욕심이 좀 있어서 이왕 하는 건 난 조금 더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한 몇 주, 한 2, 3개월 정도 더 이제 교정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심한 덧니 케이스도 어렵지 않게 1년 남짓이면 거의 교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를 뽑지 않고 비발치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기술들이 좋아지고 투명 교정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발치를 안 하셔도 교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왔고요. 비슷한 케이스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치아가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케이스인데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으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교정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환자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린 친구들은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구치가 다 교체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가도 유치가 남아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언제 교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환자분들 상황을 봐가면서 치아가 빠지고 유치가 빠지고 공간이 부족한지 충분히 평가를 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하시게 되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공간이 좁아져서 치아가 나올 공간은 없지만은 치아 자체가 완전히 매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공간이 있어도 사실 이게 방향을 틀어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공간을 조금 벌려서 확보를 해놨던 이유가, 나중에 보철 치료를 위해서 치아가 작으면 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가 작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날이 오더라도 적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치아 사이 공간을 약간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누워있던 치아가 자리를 잡아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간 삐뚤기는 하죠. 삐뚤긴 하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이 친구는 나중에 추가로 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완전히 묻혀있는 상태에서 교정하는 거랑 어느 정도 치아가 올라오고 그 틀어져 있는 거랑 치아를 잡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간만 확보해줘도 치아가 저절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회복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경우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공간만 확보해줘도
어느 정도 치아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게 소아교정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이를 뽑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심하게 크라우딩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삐뚤삐뚤한 겁니다. 치아가 많이 삐뚤게 나고 또 앞니가 이렇게 돌출이 심한 형태로 나온 케이스들. 왜 이렇게 되냐면 요즘 친구들이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치아 사이즈는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 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삐뚤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뻗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둘 다입니다. 뻗어지기도 했고요, 삐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뽑지 않고, 보시면 뒤에 있는 치아가 아직 안 나온 케이스거든요. 맹출 중인데 치아를 하나씩 살살살살 뒤로 밀면서 발치 없이 비발치로 교정을 마무리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구치부 후반기 정도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년 이내, 아주 심한 경우도 1년 이내에 교정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교정의 가장 큰 핵심은 치아가 나올, 연구치가 나올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정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교정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연구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를 기다리시면서 충분히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교정을 하시면 아이들에게도 좋고요, 어머님들도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치과의 사랑의 재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